문제 풀어봅시다.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하기까지 격려해줬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부러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들어왔죠. 왜? 이 문제에서는 적극가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자, 격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유효를 전제를 까는 거죠. 자, 니은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뭐 했다면, 자, 이제 반사정의로 무효란 걸 전제를 깔고, 을은 갑병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야죠.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정리해놔야 된다니까 이렇게. 디귿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무효를 전제를 깔죠. 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등기마수 청구할 수. 그래, 대위 나왔으면 있다. 있으니까 예, 오는 얘기죠. 1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살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자,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있는 거 2개 나왔고. 그러면 미음번은 있다 없다? 미음번은 없다라고 해야지. 이미 있다 2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야 편하게 풀지. 또 읽으면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 뭐 병으로부터 엑스토지 전득한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됐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시라니까. 어느 파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골라내는 거잖아요.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자, 그럼 4번이 되겠죠. 됐고.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부동산 이중매매 조금 다른 측면인데, 다른 시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어쨌든 다른 시험하고 다 이렇게 호환하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다른 시험에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온 거,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충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병이 갑의 배임에,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적가담해서 했고 저쪽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적극가담 무효란 걸 전제를 깔고 뭘 물어봤냐면,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을이 지금 맨 처음에 첫 번째 산 사람이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을에게 인정되는 거. 자, 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돼요? 안 돼. 병에 대한 부당이득, 병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 안 돼.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돼. 대위에서 말소하는 거? 돼. 갑병 사이 매매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안 돼. 그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 디귿, 리을. 2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죠? 뭐 누구에 대한? 병에 대한. 만일에 이걸 갑으로 바꿔놓으면 되죠. 어차피 갑과 을과 사이는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중매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이 좀 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가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 사회적 타당성 파트로 들어가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3가지인데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이중매매, 그 다음 104조 뭐 불공정 법률행위. 하여간 이 3가지는 매년 그 중에 한 문제는 나오니까. 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는 역시 마찬가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봅니다. 테마 4번이에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면은 누구 생각하시라고? 시골 할머니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할머니가 사회 경험도 없으시고 뭐 그러신데 급해서 지금 부동산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 외아들 하나가 사업하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 저 건물에도 좀 팔아서 사업장도 좀 급하죠. 자, 그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알면서 살살 이용해서 거래를 했는데 굉장히 현저하게 뭐한 거래를 한 거예요? 불균형인 그런 거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2억 정도에 사버렸다. 자, 이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10억짜리를 2억에 샀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공정 행위가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 요건 3가지가 바로 피해자, 이 할머니는 무슨 상태에 있어야 돼요? 궁박경솔 무경험 이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 폭리자는 이걸 모르고 그냥 싸게 샀어. 여러분 부동산 살 때 비싸게 살라고 그래, 싸게 살라고 그래? 싸게 살라고 그러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놈이 그걸 또 알면서 뭐 했어? 이용해요.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하고 비슷해요. 이중매매는 두 번째 산 사람이 알면서 샀다고 해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뭘 해야 돼요? 적가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놈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용을 했어요. 이용 하면서 거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불균형. 자, 지금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불공정 행위가 된다고요. 항상 요건을 이제 법에서는 잘 따지라고. 그리고 이제 효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로 무효라고 하면서 만일에 등기까지 해줬다면 등기 마수해달라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을은 마수해줄까요? 안 해주지. 아니, 무슨 불공정해요? 난 그런 거 몰라. 난 2억에 제대로 샀으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이러면서 마수 안 해주겠지. 항상 민법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정답이 바로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명히 이 매매계약은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되면 이쪽이 이길 거고, 이게 불공정 판매가 아니라면 이쪽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불공정 판매가 되려면은 그냥 매매는 불공정이다 할 게 아니라 요게 뭐 갖춰야 된다고. 그럼 이걸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지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불공정 법리가 되려면 피해자는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궁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판결문에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거라고. 다만 이 판례를 우리가 배우실 때는 그 판례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104조는 원래 103조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103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커다란 가장 큰 법조문이 있는데, 별도로 104조를 만든 이유는 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얘는 폭리한 사람이니까 얘가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고.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불공정 법률행위 할 때 취지를 얘기했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불공정 행위고 이쪽은 아니라고 다툼이 일어날 때, 자,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야지만이 요 피해자 할머니가 보호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는 그 요건을 따지는데, 요건을 엄격하게 따질까요? 좀 완화시킬까요? 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판례 여기저기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궁박을 따지면 이 궁박은 급박한 공공이다 해가지고 이제 급한 상황이란 얘기인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돈에 쪼달려서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걸 경제적 궁박이라고 그래. 경제적 궁박에 한한다 이래버리면 엄격하게 해서 좁아지겠죠.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 하여간 모든 궁박은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넓게 인정해 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솔이라는 것은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요. 무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무경험은 경험 부족이에요. 특정 영역, 지금 문제가 된 요 매매 계약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아니고 뭐에? 거래 일반 사회 경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구별하시는 거고. 그러면 불공정 법률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될까요?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쉽게 불공정 행위가 되는 거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래버리면 엄격하게 성립하기 어렵지. 아니야.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아주 단골로 나올 때 대리인이 이런 법률행위 했을 때, 그럼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가? 이 문제죠.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고, 궁박은 비읍이 있으니까 본인. 그렇죠. 됐어. 상대방은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문제는 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획일적으로 몇 배 차이, 시가와 몇 배 차이 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 사건마다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판단하는데 마음대로 판단을 안 한다니까 판사도 나도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판례에다 적어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주관적이라는 것은 당사자 입장을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판사라는 사람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일반적인 것을 뭐라고? 객관적이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 줘야 돼요. 주관적 그러면 당사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의 의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자, 판단식이 나왔어. 어느 때? 법률 행위시. 그건 당연한 행위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판사가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는데 판사는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사람들 처음 보는데.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요건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다 갖춰졌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요건이 다 갖춰지면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결과죠. 그럼 당연히 뭘 주장한 사람이? 무효 주장한 사람이 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입증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할머니 측에서 무효 주장했으니까 요 요건을 다 입증해줘야 되는 거지. 항상 그래서 입증 책임은 원인, 결과를 주장한 사람이 그 결과를 발생하게 된 뭐를? 원인을 입증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민법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려운가 봐. 그래, 어려워서 제가 그냥 앞쪽에서는 뭐 주장한 사람, 그냥 무효 주장한 사람이 다 한다. 그냥 어렵게.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착오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제대로 벌려면 민법의 원인, 결과, 효과를 주장한 사람이 그 효과,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인 요건을 입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원인이죠.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 무효가 되는 것이 결과가 되니까. 그럼 뭘 주장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증 책임보다도 이제 요거죠.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저히 불균형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피해자 측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다 입증을 하라고. 그래서 입증해서 결과가 나왔어. 결과 무효로 나오겠죠.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만 없다죠. 자, 이제 이행됐을 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이 법조문의 규정이 이제 여기에 의뢰를 발효하는데,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니까. 근데 폭리자, 상대방은 반사회적 행위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 자, 또 단골로 나오는 게 3번이죠. 자,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 행위로 판단이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매매계약은 둘 사이에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고, 요 양반 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매계약 했는데 이게 무효다. 이걸 그냥 어차피 팔라고 그랬으니까 추인하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추인하면 안 되지. 지금 불공정인데 그래서 무효라고 그랬는데, 자, 추인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무효행위 추인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 여기는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될까?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밖에 추인이 안 돼요. 그건 지들 의사표시가 뭐가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됐으니까 지들 의사대로 다시 추인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반사회적 행위니 강행법규 위반이니 불공정 행위는 당사자 의사로 좌우좌지할 게 아니지. 그거는 사회질서를 위반했는데 어떻게 당사자들 의사가 첩계약 괜찮아? 추인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은.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기준이라니까요. 국가에서 정해진 절대적 기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저거 하는데 이념으로 들어가시는데, 법은 하여간 여러 가지 가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 자유민주주의야.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의사표시의 자유라니까.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고팔고 자기 부동산을 공짜로 주든 뭘 하든 국가에서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그걸 자유로 놔두면 자유방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자꾸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생긴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 테두리는 잡아줘야지. 그 테두리가 바로 반사회적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강행목구를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고, 그 반사회적 행위 일종으로 불공정 법률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것은 국가에서 잡아둔 하나의 울타리 아니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라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데 자기가 의사와 표시가 같아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건 개인 문제잖아. 그거는 지가 짜고 했던 뭐 거짓말했던 뭐였던. 그러니까 그것들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시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뭐하고 뭐 비진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밖에 안 나오지. 무효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
이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 법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다니까. 한 4년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법의 어떤 철학이나 기초 이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 이 법이 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법정이 만들어요. 이런 걸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또 그것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것도 얘기하면서 하면은 조금 재미는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 4년 계획해서 공부하신 분은 절대 없어. 그냥 1년 내 합격해서 나가겠다. 이러니까 그냥 약간의 편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추인은 안 돼. 하지만 전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전환은 그대로 바꿔서. 그럼 이 계약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억짜리를 뭐 2억으로 지금 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차피 파실 생각했는데 아, 잘못했어요. 그럼 10억으로 해서 매매 계약 그대로 인정합시다. 자, 그전 거 그대로 바꾸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전환. 그래요. 단어로 공부하시면 돼. 전환은 되지. 무효행위 전환이 가장 대표적인 거. 근데 추인은 그전 거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적용 범위도 아주 단걸로 나오는 거.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되지는 않고 증여 같은 무슨 행위에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왜? 불공정이 되려면 요건 중에 급부와 뭐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돼.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상행위 같은 경우는 한쪽만 주는 거지 한쪽은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공정이 있을 수 없고 또 아주 대표적으로 뭐 경매 이것들은 아주 완전히 외워놓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외우셔야 돼. 그냥 어떤 분들은 강의 들으시고 그렇구나 그러고서 끝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고 저장돼 있나요?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서 다 날려버리지. 그 외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 아니, 시험 공부하시는데 외우지 않고 시험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외워야 돼. 시험은 그런 거예요. 물론 외워놔도 날아가지. 그래서 자꾸 외워가지고 요놈들 자꾸 잡아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요놈들이 미안해서 조금 남아있어 이제. 미안해. 그랬다가 이제 시험 바로 직전에 쭉 한번 훑어보시고 하시는 거야.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싸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불공정 법률이 그러면 무상행위,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된다 그냥 들어가시면 돼. 된다. 요놈만 안 돼. 주로 이제 이런 게 시험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다시 정리하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8번 보세요. 틀린 거.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 아니라 거래 일반 말한다. 오케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궁박형사 무경험 세 가지 모두 요구돼? 아니지. 2번이 틀렸죠. 쉬운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돼. 궁박을 얘기했어요. 경제적 궁박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좁게 한정하니까 정신적, 심리적 포함된다. 대리인 나왔다 그러면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오케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2번이 되죠. 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거예요.